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리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밤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은 달이 없는 날이었어요. 하늘엔 두꺼운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고 별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은 마치 공기 속에 먹물을 풀어놓은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날 저는 친구 영호, 민재와 함께 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커다란 바위, 그 표면에 밤에만 보이는 글씨가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러요. 그 바위에 얽힌 소문은 오래전부터 마을에 떠돌았어요. 밤이 되면 그 글씨가 변한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 중 몇은 정신을 놓거나 며칠 뒤에 사라졌다. 당연히 도시에서 자란 저에게 그런 얘기는 그냥 낡은 괴담에 불과했죠. 하지만 호기심이 문제였습니다. 영호가 웃으며 말했죠. 야, 그거 그냥 누가 장난친 거 아니냐? 밤에 가서 확인하면 재밌잖아. 무서우면 낮에 다시 가면 되고. 그렇게 우리는 밤 9시 산 입구에 모였습니다. 각자 손전등 하나씩, 그리고 작은 배낭을 메고 말이죠. 입구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도시의 서늘한 밤 공기와는 달랐어요. 더 무겁고 눅눅하고 마치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끼 냄새와 흙먼지가 폐 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발밑 낙엽이 서걱하고 부서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나무와 바위, 흙이 동시에 울림을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20분쯤 걸었을 때 길 양옆에 나무들이 점점 빽빽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 줄기를 스칠 때마다 그 거친 껍질 무늬가 마치 일그러진 사람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눈, 코, 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고 있으면 표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얼굴들. 그때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우리 셋말고 하나 더 들렸습니다. 간격도 일정했고 속도도 똑같았죠. 저는 순간 뒤를 돌아봤지만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물을 꺼내려는데 그 순간 앞에서 영호가 손전등을 비추며 외쳤습니다. 야, 저거 봐!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데 그 바위만 희끄무레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표면은 젖은 것처럼 반짝였고 거기에 붉게 바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돌아가라. 글씨는 삐뚤삐뚤했고 마치 급하게 새긴 듯 거칠었어요. 영호가 킥킥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냐?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가까이 다가가자 글씨 홈 속에 진득하게 굳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 색깔과 질감은 피처럼 보였죠. 그 순간 뒤에서 또각하고 돌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린 동시에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바위를 보니 글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들어왔다. 그 글씨가 눈앞에서 번지듯 변해가는 순간 바위 표면 어딘가에서 똑하고 액체가 떨어졌습니다. 빛을 비춰보니 끈적하고 검은 액체였습니다.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맑지만 피부 속까지 스며드는 서늘함이 있는 웃음. 그리고 그 웃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순간 제 바로 귀 옆에서 돌아가지 마. 라는 속삭임이 들렸고 그 속삭임이 귀를 스치자 등줄기를 차가운 전기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숨이 멎은 듯 가슴이 쪼여왔고 목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죠. 영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위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이거 뭐야? 글씨 봤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재가 손전등을 흔들며 주변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사이로 나무 사이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처음엔 하얀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린 건가 싶었는데 그건 봉지가 아니었습니다. 길쭉한 하얀 형체,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실루엣이었습니다. 그 형체는 나무 뒤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없었습니다. 아니, 얼굴 자리에 매끈한 흰 표면만이 있었죠. 그리고 그 표면이 아주 천천히 좌우로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뛰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린 동시에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죠. 발밑에서 낙엽이 터지듯 부서지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셋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4명, 5명, 6명, 순식간에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들은 전부 우리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죠. 숨이 가빠오고 폐 속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눈앞에 길이 갈라졌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내려온 길, 오른쪽은 처음 보는 오솔길. 순간 오른쪽 나무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움직이며 손짓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람 한 점 없는 밤에 양옆의 나무들이 스스로 흔들리더니 오른쪽 길을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왼쪽이야! 민재가 고함쳤고 우리는 왼쪽 길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드르륵 땅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톱 같은 것으로 흙을 파헤치는 소리였죠.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바로 등 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달리던 제 발이 갑자기 푹 꺼졌고 허벅지까지 진흙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당황해서 몸부림쳤지만 진흙은 제 몸을 끌어내리려는 듯 더 강하게 감싸올랐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꽉 잡는 차가운 손이 느껴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물컹하면서도 뼈가 만져지는 감촉.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순간 영호가 제 팔을 잡아 세게 끌어올렸습니다. 진흙 속에서 발을 빼자마자 우리는 다시 달렸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가로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향해 달리는 동안 뒤에서 퍽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 정도로 발소리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거칠어 말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저는 느꼈습니다. 깜깜한 산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이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씻으려고 욕실 거울 앞에 섰는데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죠. 거울 속 제 뒤 어깨 부분에 진흙과 흙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털어내려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모양이 글씨처럼 보였거든요. 뒤집혀 있어서 정확히 읽기는 힘들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혀보니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마.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벗어 세탁기에 던져 넣었지만 피부에 남아있는 그 서늘한 감촉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바람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고 라디오를 켜면 잡음 사이로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가지 마. 오지 마. 너는 이미. 그 목소리는 산에서 들었던 여자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음 날 아침 영호와 민재를 불러 다시 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엔 꺼렸지만 낮에 가면 괜찮을 거야. 어제 본 게 뭔지 확인만 하고 오자. 이렇게 설득하니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한낮에 산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전날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너무나 평온했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바위가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순간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바위 표면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붉은 흔적도 긁힌 자국도 사라지고 깨끗하게 씻긴 듯 매끈한 회색 바위만 남아있었죠. 어제 우리가 착각한 거 아닐까? 민재가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 발목에 무언가 툭 하고 걸렸거든요. 고개를 내려다보니 어젯밤에 진흙 속에서 잃어버렸던 배낭끈이었습니다. 그 끈 끝은 낙엽 속으로 스르륵 들어가 있었죠. 호기심이 생겨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속 어딘가에 단단히 걸린 듯 아무리 힘을 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세게 잡아당기는 순간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손에 남은 건 나무 껍질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미끈거리는 물질이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나는 축축한 냄새를 맡는 순간 민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야, 지금 바위 봐. 우린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만 바위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 햇빛이 표면을 스치는 순간 희미하게 글씨 하나가 번져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돌아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때 영호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린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동안에도 나무 사이사이에서 마치 사람이 서 있는 듯한 그림자들이 스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였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의 느낌은 분명히 누군가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그날 저녁 내내 불을 켜놓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의 잡음 속에서 여전히 그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너는 이미 들어왔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바위와 글씨가 떠오르고 귀에는 여전히 낮게 깔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돌아가지 마. 그 목소리는 때로는 제 침대 바로 옆에서, 때로는 거실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진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 모든 걸 끝내겠다고. 직접 가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무언가 흔적이라도 남겨두자고. 해질녘 배낭에 손전등과 물 그리고 낡은 디지털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붉게 물든 하늘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에는 이미 깊고 검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 안으로 발을 들이니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 공기가 변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 낙엽이 서걱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나무와 흙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죠. 손전등을 켜니 빛이 나무 줄기를 스칠 때마다 껍질 무늬가 비틀린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 얼굴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바위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표면은 깨끗했습니다. 아무 글씨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돌아갔다. 이제 그만해라. 그 순간 바위 표면에 어두운 손자국이 번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국은 마치 안쪽에서 밀려 나온 것처럼 표면을 타고 천천히 퍼졌습니다. 손가락은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그 끝은 산속 어딘가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국과 겹치는 위치에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이미 들어왔다.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영호는 오늘 산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돌아가지 마. 저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소리가 제 뒤를 일정하게 따라붙었지만 절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낮고 길게 끌리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제가 무언가에 완전히 발을 들였음을 알고 즐기는 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 끊어진 배낭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며칠 전 잃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끈은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마치 산속의 습기를 계속 머금고 있는 것처럼 그날 이후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어깨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기어오르는 걸 봅니다. 그 그림자가 사라질 때면 어김없이 속삭임이 들립니다. 너는 이미 들어왔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날 산속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건 전부 귀신에 홀린 거였다는 걸.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아직도 그 귀신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산속에서 누군가가 당신 이름을 부르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왜냐면 그 순간 그 목소리 주인은 이미 당신 바로 뒤에 얼굴 없이 서 있을 테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직접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들으신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